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업기초 능력의 6번째 능력인 대인관계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조직 생활에서는 더욱더 뭐 그 사람의 성과가 어떻다 뭐 이런 거보다 저 사람은 성격이 어때? 아니면 인성이 어때? 하면서 사실은 대인관계 능력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인관계 능력이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인관계 능력이란 직업생활에서 우리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내부와 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파악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한 어떻게 협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서비스, 고객을 상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제공을 한다던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인관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고요. 또 직업생활에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직업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죠. 그렇다면 직업생활에서 대인관계 능력이 왜 중요할지 한번 사례를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성공은 이타성에서 나온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심이 있어요. 본인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성공한 사람을 봤더니 다 이타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을 하더라 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했는데 이타적인 사람들이 성공의 사다리에서 최상위층을 차지하며 이기적인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성공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막 성적 하면서 본인 이제,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을 더 높여서, 뭐 좋은 대학을 가는 이런 부분이 단시간적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생은 뭐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결국은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더 많이 베푸는 행동은 지금 당장 나에게는 이득이 될 수 없지만 멀리 보면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전보다 더 협업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팀 단위로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또한 이 팀은 특성상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남들이 꺼리는 일을 지원해야 하며 희생적으로 돕는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지적 능력이나 재능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15%에 불과했고 대인관계가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85%로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대인관계 능력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활동. 본인은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대인관계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본인은 이제 자기 자신은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떤지 한번 기술을 하시오. 이것은 각자 한번 활동을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약속 언행일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 뭐 만나자 했으면 뭐 늦지 않게 아주 사소한 것이겠지만 그것부터 지키는 것부터 이제 습관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 대인관계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자기 혼자서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그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면이 요즘
직업 현장의 흐름이다. 특히 수평적 네트워크 체제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직업인에게 대인관계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다시 한번 대인관계 능력을 한번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직업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내외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파악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건강한 대인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뭐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인성만이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직업기 초능력이 이제 큰 틀 차원에서는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대인관계 능력에서는 더욱더 그 인성적인 부분을 더욱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성, 인성, 이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뭐 사회적 환경, 가정 환경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아니면 이런 뭐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이제 잘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인관계 향상 방법.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알아요. 근데 대인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정작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동아리에서 이제 설악산 캠핑을 갔는데 이 친구는 계속 뭐 쉬기 편한 곳을 찾아 자리를 깔고 앉아 다른 사람과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대요. 근데 다른 친구는 계속 이제 그 솔선수범하면서 희생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짐도 나르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우라는 친구는 유리한 데만 갔고 이 시우라는 친구는 굉장히 이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을 이제 봤을 때 사람들이 뭐 연우보다는 시우를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심이 요 시우라는 친구가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 B는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뭐 축산 가공업 공장에 다니는 A가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몸이 아팠대요. 허리가 아팠대요. 어깨와 허리가 아팠는데 선배 B 씨가 이제 뭐 그렇게 막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제 A 씨에게 이제 파스를 건네주면서 많이 아프지?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사소한 일에 이렇게, 저 친구가 아프구나라는 것을 알고 미리 이렇게 파스를 챙겨서 이렇게 건네줬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C, 약속 이행 및 언행 일치. 직장 동료 H씨는 업무상의 문제로 나와 자주 갈등을 빚곤 한대요. 처음에는 뭐 사과도 하고 하는데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자꾸만 이제 보여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양치기 소년처럼 그래서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행하고 언행 일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사례 D.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제 여기는 병원에 대한 그 사례인데요. 굉장히 이제 못하는 간호사 실수에 이제 원장은 이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핀잔을 줬대요. 그러다 보니 이 S치과는 굉장히 간호사도 많이 바뀌고 자주 바뀌고 직원들이 오래 이제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치과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그 마음씨도 따뜻하고 사려심도 깊고 또 칭찬을 하고 또 지적을 할 때도 이제 예전에 처음에 우리 의사소통 능력 배웠듯이 굉장히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제 그 지적을 하는 그런 치과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직률도 낮다. 뭐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사례입니다. 사례 D2, 진정성 있는 태도. 그러니까 K씨는 평소 직장 동료인 A와 개인적인 이야기도 이제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친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다른
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 시작했대요. 소위 말하면 이제 뒷담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랑 친하게 있었는데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이게 이제 거짓이 아니라 뭐 허세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해야 된다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모두는 은행 계좌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자, 우리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예입을 하며 필요할 때는 인출할 수 있도록 잔고를 남긴다. 여기서는 이제 감정은행 계좌라는 말로 해서 인간관계에 구축하는 신뢰 정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 계좌에 신뢰를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5가지 주요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사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듯이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란 바로 이해와 양보의 미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심성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노력은 타인의 마음속에 저축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째, 사소한 일에 관심을 주래요. 그래서 약간의 친절과 공손함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이제 과도하게 오버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작은 관심, 작은 친절, 작은 이제 그 태도, 작은 공손함 같은 태도, 이런 부분이 이제 상대방과의 대인관계 능력, 그 관계를 굉장히 더욱 촉촉하게 해준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이제 작은 불손,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고 갔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찮은 무례, 작은 불친절, 이런 게 막대한 인출을 가져온대요. 그 감정은행 계좌라는 그런 계좌에서 이제 계속 꼬박꼬박 이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크게 이제 인출을 가져온다.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커다란 손실은 바로 이 사소한 것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 3번째. 저는 이제 약속 이행 및 언행 일치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번째 약속 이행 및 언행 일치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감정 예입 행위이며 약속을 어기는 것은 중대한 인출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행 일치는 정직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정직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말을 사실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는 사실을 우리의 말에 일치, 즉 실현시키는 것으로 약속을 지키고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4번째,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표시는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감정 예입 행위입니다. 그래서 작은 칭찬과 배려, 감사하는 마음에 감동하게 되지만 사소한 무관심과 불만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사소한 일에 관심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자, 5번째, 진정성 있는 태도. 진정성 있는 태도라는 것은 신뢰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하죠. 누군가 나에 대한 태도가 상황에 따라 변한다던가 아까 뒷모습이 다르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게 하고 뒤에서는 뒷담화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또 사과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그 진정성 있게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 하에 사과를 해야지, 그냥 그냥 의례적으로 사과를 또 하고 미안해 이 반복되는 사과는 불성실한 사과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서 이제 신용에 대한 인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 의사소통 유형이 있듯이 그 사람에 대한 그 대인관계를 하는 그런 유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취업 동상이몽,
소도시에서 사는 20살까지 지낸 A씨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향집을 떠나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했대요. 모든 것이 낯설었던 A씨에게 옆방에 살고 있는 B씨는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취업 박람회 정보를 이 A씨에게는 얘기 안 하고 혼자 M사에 인턴 지원서를 냈고 면접 일정과 겹쳐 취업 박람회에 함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씨가 M사에 이제 인턴 지원서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했냐 했더니 아니 우리 서로 경쟁자인데 그 정보를 왜 너한테 왜 줘?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소위 말하면 자기만 생각을 한 거죠. 상대방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의 성격이나 대인관계 유형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신감이 있는지, 아니면 뭐 꾀가 많은지, 뭐 강인한지, 쾌활하지 않은지, 마음이 약한지, 다툼을 피하는지, 인정이 많은지, 명랑한지, 추진력이 있는지, 자기 자랑을 잘하는지, 냉철한지, 부침성이 있는지 없는지, 수줍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분고분한지, 다정다감한지, 고집이 센지, 자존심이 강한지, 독한지, 비사교적인지, 온순한지, 단순한지, 관대한지, 열성적인지, 지배적인지, 치밀한지, 무뚝뚝한지, 고립되어 있는지, 조심성이 많은지, 겸손한지, 부드러운지, 사교적인지, 자기 주장이 강한지, 계산적인지, 따뜻함이 부족한지, 재치가 부족한지, 추진력이 부족한지, 솔직한지, 친절한지, 활달한지. 와, 이 40개 문항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주로 지배형은 1번, 9번, 추진력이 있다던가, 17번, 고집이 세다던가, 25번, 지배적이라던가, 33번, 자기 주장이 강하면 주로 지배형이 나온다고 해요. 아까 같은 사례에서 이제 취업박람회에 관련된 약속을 안 지킨 이유가 몰래 인턴 면접을 보고 왔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볼게요. 꾀가 많다던가, 10번,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26번, 치밀하고, 34번, 계산적이고, 이런 친구들은 좀 실리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냉담형, 고립형, 복종형, 순박형, 친화형, 사교형 다 있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로 이제 사교형이나 친화형은 훨씬 대인관계 능력이 또 좋다고는 보이죠.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유형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게 장점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단점이라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은 지배성 차원과 친화성 차원으로 분류된다. 지배성 차원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지배, 복종, 연속 선상에서 이제 대인관계를 이제 한대요. 우리 친화성 차원은 다른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정도를 뜻하며 사랑, 미움의 연속선상에서 대인관계를 평가한대요. 그러니까 지배하냐, 복종하냐 이런 관계 혹은 사랑하냐, 밉냐, 이제 좋아하지 않는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대인관계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제 가장 이렇게 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을 지배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주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자기 주장이 강해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도력과 추진력이 있어서 집단적인 일을 잘 지휘는 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경향이 과도하게 강한 사람은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보이고 논쟁적이어서 타인과 잦은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추후에 이제 리더십 유형이 있는데 이제 독재자 유형 이렇게 할 수가 독재자 유형으로서 많이 나타나겠죠. 자, 두 번째. 대인관계에서 실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이해관계에 예민하고 치밀하며 성취지향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이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 많이 있죠, 주변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냉담형. 대인관계에서 이성적이고 냉철하며 의지력이 강하고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타인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대인관계가 피상적이며 타인과 오랜 기간 깊게 사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냉소적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해서 고립형도 있어요. 혼자 있거나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경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한다. 침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우유부단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다음 이제 복종형.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못하고 누군가가 지시를 해야만 움직이는 그런 복종형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타인의 의견을 잘 따르고 주어지는 일을 순종적으로 잘 합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부족하며 타인에게 주목받는 일을 피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태도를 확고하게 갖는 것을 어려워하며 상급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도 못하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박형. 저 사람 참 좋아, 사람 좋아.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형태죠. 이런 유형이죠. 자, 대인관계에서 단순하고 솔직하며 겸손하고 너그러운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이 강할수록 타인에게 쉽게 설득되어서 주관이 없어 보일 수 있으며 잘 속거나 이용당할 수 있다. 원하지 않을 때에도 타인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하고 화가 난 감정을 타인에게 알리기가 어렵다. 있습니다. 자, 친화형. 대인관계에서 따뜻하고 인정이 많으며 타인을 잘 배려하고 도와주는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보인다. 때로는 타인을 즐겁게 해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보면 도와주려고 나서며 타인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앞세우는 경향이 있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제 뭐 처음에는 좋죠. 근데 본인에게는 많이 이제 그 본인 가족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좀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어서 막 이쪽 저쪽 참견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사교형. 대인관계에서 외향적이고 쾌활하며 타인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타인의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 충동적이며 잘 흥분하는 성향이 있으며 타인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타인에게 너무 말을 많이 하죠. 이런 경향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지배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성이 있는데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요. 타인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좀 기를 필요가 있고요. 타인에 대한 자신의 지배적 욕구를 한번 깊이 좀 반성하고 이렇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리형은 너무 이제 자신만을 생각하니까 타인의 이익을 배려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타인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냉담형은 타인의 감정 상태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긍정적인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립형은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좀 인식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복종형. 자기 표현이나 자기 주장을 할 필요가 있고 대인관계에서 독립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죠. 순박형. 타인의 의도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행동하는 신중함이 필요하고요. 타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화형.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너무 이제 관심도를 줄일 필요가 있죠. 타인의 이익만큼 이제 나도 좀 소중하니까 나의 이익도 좀 생각을 해라. 이제 이런 거고요. 사교형.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 혼자만의 이제 내면적 생활을 조금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보다는 이제 자존감,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더 생각을 해라. 뭐 이제 이렇습니다. 사교형이 친화형, 사교형 다 좋은 거지만 너무 이제 과하면 안 된다. 과유불급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인관계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